이곳이 왕위에서 폐회되어 유배된 연산군의 적거지로 추정되는 곳에 와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요 밖에 이렇게 탱자나무, 가시가 아주 날카롭게 있는 탱자나무로 사방에 둘러쳐 있습니다. 안치형 가운데 가장 가혹한 형벌이 우이리안치입니다. 위리안치는 어떤 형벌인가요? 예, 안치형이라고 하는 형벌이 유배형 가운데 있습니다. 유배도 다산 정약용 같은 경우 강진에 유배를 했다고 하면 강진 지역에 어디서든지 그 경내를 벗어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안치형이라고 하는 것은 딱 장소를 정해줘요. 그래서 거기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연산군이 상당히 좀 포악한 군주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산군이 개발한 그 안치형 가운데 하나가 우이리안치형입니다. 울타리를 이렇게 사방에다가 세우는 것인데 그 울타리를 어떤 걸로 세웠냐면 가시나무로 세웠어요. 탱자나무와 같은. 그런데 그 어느 정도로 했느냐면 여기는 지금 굉장히 낮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가시 좀 찔리면 밖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촘촘하고 이 가시나무를 저 지붕 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위리안치형에 처해진 분들은 햇볕을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개구멍이나 이런 걸로 도망칠 수가 없고요. 이 국왕의 위리안치형은 여기서 탈출하거나 할 경우에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또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심하게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단 연산군은 2달 만에 죽었기 때문에 그 형벌이 그렇게 심하진 않았고요. 광해군은 굉장한 고통 속에서 햇볕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 뒤에 위리안치형을 당한 연산군의 그 모형을 보고 있으니까 좀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느끼겠는데요. 저 위리안치형을 만든 분이 바로 연산군인데요. 본인 스스로가 왕위에서 폐위되어서 스스로가 만든 그 가혹한 형벌인 위리안치형을 당하다가 저렇게 병사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어떻게 보면 좀 저 포악한 군주한테는 고소하다는 느낌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연민의 감정도 들어갑니다. 여기 이 읍성 옆에 이렇게 연산군을 모시는 거라고 이 지역 주민들이 믿고 제사하고 하는 그런 당집이 있다고 하는 게 의미가 있고요. 보통 부군당에서 모시는 신은 불행하게 죽은 분들이 많아요. 대표가 최영장군, 그 다음에 여기 연산군, 간혹 광해군도 좀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연산군이 많이 들어가고 그분들이 그 훌륭한 일을 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하게 돌아갔다 해서 이렇게 지내는 건데요. 이 한국 사람들이 특히 불행하게 죽은 사람에 대한 연민의 감정 같은 것들을 저렇게 좀 어느 정도 신격화시키는 이런 걸로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고려 21대 의종의 성능, 22대 강종의 비인 원덕태후의 골능, 23대 원덕태후의 아들인 고종의 홍능, 24대 고종의 아들인 원종의 비 순경태후의 가릉, 당시 무신 정권에 의해 몽골에 의해 왕족이 아닌 왕족으로 살아야 했던 분들의 묘가 강화도에 있습니다. 여기가 고려 21대 국왕인 의종의 왕릉입니다. 규모로 놓고 보면 조선시대 국왕의 왕릉에 비하면 굉장히 규모가 작죠. 그 이유가 고려의 왕이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관리를 조선의 국왕처럼 그렇게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고려의 의종은 국왕으로서의 위치가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국왕이었습니다. 최충원 정권 하에서 국왕이 되어서
7년 만에 최충원을 제거하려다가 오히려 국왕에서 폐위되어 가지고 거의 25년, 26년 정도 그 유폐된 채 살다가 강화도에 묻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릉이 저런 정도 규모가 작고 고려의 국왕들 가운데서도 상당한 비운을 겪은 그런 분이죠. 더구나 그 왕자들도 교동도 그 다음에 지금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그 섬에 이렇게 유폐돼서 다 불우하게 산 그런 분입니다. 이쪽으로 유배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국왕을 그 유배 보내는 곳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 그곳은 그 군인이 관리할 수 있는 곳. 왜냐하면 국왕들은 뒤에 유배당했다 하더라도 국왕을 그 이용해서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복위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 상존하기 때문에 늘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감시하기 좋은 곳이 어디냐면 바로 강화도, 영종도, 여기 교동도 이 세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려 시대도 그렇고 조선 시대도 그렇고 이 강화도, 교동도 여기가 국왕, 왕자 이렇게 이 왕족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유배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왕이 아닌 왕으로 살아야 했던 분이 또 계십니다. 용흥궁은 광화도령으로 불렸던 조선의 25대 왕 철종이 19세까지 살았던 집입니다. 왕이 살았다고 하기에는 조금 화려한 한옥집 정도로 보이죠. 철종의 선대 국왕은 헌종인데요. 정조로부터 헌종 때까지는 혈손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정조의 후손인 국왕들은 다 나이 어리게 국왕이 되었다가 또 순조를 제외한 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정조의 그 손자인 증손이죠. 헌종이 20대에 사망하고 나자 정조의 핏줄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정조의 혈손하고 가장 가까운 왕족을 모셔서 국왕으로 삼아야 되는데 살펴보니 정조의 이복 동생인 은원군의 후손이 이 강화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원군하고 은원군 부인이 신유박해 때 천주교 믿었다고 해서 또 그때 처형당합니다. 실제로 철종은 경행방, 서울의 경행방, 다른 말로 하면 지금의 인사동 주변입니다. 종로 2가하고 종로 3가에 있는데 거기에서 탄생을 했으나 실제로 너댓살 때 다시 영모 사건에 휘말려서 그 집안 전체가 강화도에 다시 유배 생활을 했는데 어쨌든 가장 가까운 핏줄이기 때문에 철종을 10대 때 이렇게 모셔왔죠. 전하는 기록에 따르면은 근거는 좀 없어요. 근거는 없지만 철종이 여기 강화도령으로 살 적에 여기 아가씨하고 농사를 지을 시기에 서로 연정을 나누고 했었는데 왕이 되면서 시골 처자를 왕비로 드릴 수 없으니까 명문가하고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처자하고 헤어지면서 그 또 쓰라린 사연이 있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단 그거는 전설 정도로 이렇게 전하지 어떤 근거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은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용흥궁이라고 했는데 혹시 이 뜻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 용흥궁은 용용자에 일어날 흥자에 궁궐궁자잖아요. 그래서 임금이 국왕이 되기 전에 살았던 곳은 뒤에 궁이라는 호칭을 다 붙이고요. 용흥의 용은 임금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용이 일어난 곳이다라 해서 용흥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예컨대 인조도 원래 국왕이 될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광해군을 몰아내고 용이 되면서 그 전에 일반 왕자나 왕족으로 살았던 그곳을 용흥궁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일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도 용흥궁이라고 하는 게 고유명사라기보다는 일반 명사로서 국왕이 되기 전에 살았던 곳, 그래서 이제 용흥궁이다 이렇게 쓰는 거죠. 만역 정본 택리지와 절의 고도에 위리안치하라. 두 권의 책과 함께한 역사기행 어떠하셨나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강화도와 교동도는 희로애락 역사의 페이지를 간직한 우리가 오래오래 잘 지키고 보존해야 할 그야말로 살아 숨쉬는 역사책입니다.